자, 자 후반기에는 어떤 것을 지켜봐야 할까? 네. 자, 이 내용으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옆에서 지금 축구 우리 지금 그 아시안컵 축구인가요, 저게? 네,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그렇죠. 어제 2대0으로 이겼죠. 네, 그렇습니다. 자, 후반기 어떤 요소를 지켜봐야 할 것인가? 대학교 때 한참 할 때 54개 넣었습니다, 송교창님. 네. 네, 자, 김우석 기자는 전자랜드가 우승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게 사실은 제가 궁금해서 한번 네.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받아보려고 한번은 이제 내놓은 겁니다. XYZ 감사합니다. 네. 자, 저는 지금 멤버로 그러니까 전자랜드라는 팀에 대해서 이제 저는 좀 특성이 뭔가 좀 한계가 져져 있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아니요, 절대 못한데 무슨. 그럴까요? 근데 어쨌든 이제 뭐 다른 얘기부터 말씀드리면 정영삼이라는 선수가 한 5년만 젊었으면 네. 정말 우승에 가까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자랜드의 문제는 희한하게도 고비철을 넘어간 해결사가 없다. 그리고 희한하게 상대팀이 좀 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고비를 넘어가지 못하는 딱 두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유동훈 감독 역시도 이것 때문에 엄청 답답해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전자랜드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문화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우리는 항상 다크호스지 우승 전력은 아니야. 너무 오랫동안 이제 그런 문화에 젖어왔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좀 한계점에 좀 봉착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을 확실하게 끄집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는 죄송하지만, 이 방송이 죄송하지만, 저는 이거는 이제 우리 유저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한번 넣어놓긴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전자랜드가 어려울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전자랜드가 자꾸 사쿼터에 약한 게 몇 년째 되풀이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는 결국 이것이 선수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네. 결국 몇 년째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은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코칭 스태프에도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맞습니다. 그걸 해결하라고 연봉을 주는 거 아닙니까, 코칭 스태프한테?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팀이 왜 우리가 사쿼터에 약한지에 대해서 한번 아직까지 지금 몇 년째 해답을 내놓고 있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코칭 스태프가 찾아야 된다고 봐요. 그럼 선수들을 사쿼터에 집중해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렇죠. 선수들이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끌어낼 수 있는 거지. 플랜이 필요한 거겠죠. 그리고 그게 코칭 스태프의 역할이에요. 네. 왜냐하면 DB하고 KT가 KT가 작년에 사쿼터에 강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KT 작년에 맨날 사쿼터에 가면 3쿼터에 10점 차를 이기고 있어도 맞습니다. 4쿼터에 가서 잡히는 게 KT였어요. 네. 근데 멤버는 사실 크게 다르지 않고 그렇죠. 용병이 바뀌고 감독이 바뀌었는데 그렇죠. 팀이 바뀌었다. 네. 이거는 훈련하는 방법에도 네.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어쩌면 그러니까 결국 지금 강상재나 정효구 선수에게 너희가 에이스야. 어떤 고비가 되면 너희가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색깔을 입혀줘야 되는데 그런 색깔을 입히는 작업들이 잘 안 되고 있다. 그죠. 근데 그거를 지금 코칭 스텝도 하도 자기가 상황만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아직까지 생각을 답을 못 이런 내고 생각을 좀 하고 근데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미국이잖아요. 네. 아니, 미국에 있는 미국 이제 NBA 팀들은 네. 스페이싱이 잘 나오지 않는 장면만 나와도 네. 대체 왜 우리가 어떤 훈련을 시켰길래 네. 이런 스페이싱이 나오냐 라고 해서 3-4시간 동안 회의를 한다고 해요. 잠깐만 그 모양이 나와도 야 이걸 우리가 해결해야 돼 이거. 네. 그러려고 코치를 연봉 주는 거예요. 코치 감독 연봉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 부분을 풀어줘. 정효군이 문제가 아니에요. 네. 왜냐면 그럼 정효군이 사쿼터에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코칭 스태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렇죠. 네. 그냥 뭐 내가 이 자리가 좋아서 감독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지금은 선수의 마음을 이끌어내면서 그거를 설득시켜나면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지금 코치들의 몫이 아닌가. 저는 물론 선수들도 이제 그 부분에서 자신감을 잃고 그런 부분도 있겠죠. 몇 년째 되풀이 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하지만 그거를 해결하지 못한 코칭 스태프에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유동훈 감독이
계속 그에 대한 딜레마를 본인도 갖고 있고요. 그렇죠. 이번에 올스타 브레이크 마지막 게임 때 게임을 이긴 후에 KT하고 연결했죠. 이긴 후에 어떻게든 그걸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좀 던져놨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전자랜드는 지금 해결사 그리고 4쿼터의 어떤 임팩트적인 부분 그걸 뭐 고비를 넘어가는 능력이라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임팩트를 주지 못하면 그들이 원하는 첫 번째 우승에 다가가기 힘들거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뭐 유동 감독이 이번 일주일 동안 또 뭔가 혹시 변화 줄 수 있을지 네, 한번 좀 기대가 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KCC를 우승 후보로 꼽고 네. 전자랜드를 꼽지 못한 이유 중 꼽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비스를 이기냐 못 이기냐 차이. 그렇죠. 이것도 카이리 어빙님 감사합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 저는 전자랜드가 모비스한테 지는 이유가 포스트 농구를 하기 때문에 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네네네. 2주 전에도 얘기를 했어요. 모비스에게는 포스트 농구를 해서는 승부가 안 난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자랜드는 포스트 농구를 하고 있죠. 이거에 대한 해답을 그런데 거기에서 두 팀의 차이가 있다고요. 물론 전자랜드와 KCC가 만나면 KCC는 질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KCC는 백코트가 느린 팀이라서 그렇죠, 예. 전자랜드가 밀고 올라가는 거에 상당히 네. 약합니다. 그래서 뭐, 둘이 붙으면은 그렇죠. 전자랜드가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3승 1패로 아마 전자랜드가 앞서고 있어요. 네, 전자랜드는 상대 그래서 전력도. 이 속공 밀고 가는 그렇죠. 속도 때문에 네. 전자랜드는 KCC를 이기는데 결국엔 모비스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전자랜드는 그것이 결국에는 네. 그걸 넘어가야. 그렇죠. 뭐 와이번스 KGC님 말씀하신 대로 145 그룹 가느냐, 236 그룹으로 가느냐가 삼승 전패래요, 전패. 이 세 팀한테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번도 못 이겼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려야겠네요. 저는 3승 1패로 알고 있는데. 네. 자, 그다음 랜들이 몸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 네. 랜들이 몸값이 비싸야죠. 네. 커리어가 뭐 그렇죠. 상당하잖아요. 네. 그만큼 하는 선수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저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네. 자, 군제대 선수 활약 여부 상당히 이게 그렇죠. 거의 뭐 올 시즌 후반기 판도 변화에 굉장히 큰 요소를 그렇죠. 차지할 네. 것이라고 네.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오리온 빼고는 조금 부정적인 견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승현이라는 선수는 이제 대학 때부터 제가 봤지만 네. 항상 뭐 제가 약간의 퀘스천에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어떤 순간순간 고비 선수가 커가는 퀘스천을 모두 넘어선 선수고요. 그 정도. 네, 이번에도 분명히 그 상무에 조금은 적은 훈련량을 뛰어넘고 오리온이 지금 부족한 부분이 딱 이승현 선수거든요. 딱 그 대를 먼로의 약간의 하드웨어적인 부족함 그리고 약간 투지 센스는 너무 좋죠. 그런 부분이 딱 지금 이승현 선수가 하는 그대로만 해준다라고 하면 허일영도 더 살아날 거고요. 최진수도 더 살아날 거고요. 그리고 박지현 선수가 최근에 좀 살아나는 모습이 있거든요. 또 두 선수는 고려대학교 전성기를 또 이끌었던 선수예요. 그런 어떤 정신적인 케미까지 결합이 돼서 분명히 시거스까지한테 좀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백업이 아주 약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승현 선수가 오는 오리온은 진짜 무서운 팀이 될 것 같고요. 아쉽게도 다른 선수들은 뭐 이제까지 그 상무에서 돌아온 시즌에, 그러니까 딱 지금 시즌에 잘한 선수가 없어요. 그 잘한 선수가 딱 이광재. 예, 그죠. 이광재라는 선수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나머지는 만약에 뭐 득점으로 얘기하면 15점 정도로 해줄 거라고 예상을 하면 10점을 넘긴 선수가 거의 없습니다. 네. 물론 이번 시즌에도 다시 반복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저는 이승현 선수를 빼고는 다른 선수들은 그렇게 기대만큼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 지금 매체에서 다뤄지는 만큼의 활약은 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승현 선수도 네. 그렇게 임팩트가 강하지 않을 그러세요? 거 봅니다. 네. 네. 다만 이제 이승현 제가 예상을 해보면 네. 한 8점에 네. 평균 8점에 8점에. 5리바운드 여기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2어시스트? 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그 정도? 네. 8점에서 10점. 네. 거기에 이제 8점에서 3점슛 하나 더 넣으면 11점 정도. 네. 그 정도. 그러니까 평득 8점. 네. 근데 다만 네. 이승현한테서 기대하는 부분은 네. 그거죠. 먼로의 부담을 덜어준다. 그렇죠. 저는 그거 하나로도 네. 충분히 가치가 있다. 네. 그거 하나면 된다. 그 가치가 엄청날 것 같아요, 저는. 그거 하나면 된다. 그렇죠. 왜냐면 먼로가 지금 어쨌든 그 오리온이 전형적으로 모션 오페스를 하는 그렇죠. 팀이에요. 네. 모션 오페스를 하는 맞습니다. 팀인데 네. 그 모션 오페스의 중심이 멀로예요. 맞아요. 멀로한테 볼을 넣어서 그렇죠. 완전 멀로가 컨트롤 타워죠. 네. 다 그걸로 조절을 하는데 그렇죠.
거기에 수비까지 하냐면 멀로가 힘들어해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어쨌든 다 그 부분을 이승현이 덮어준다는 거. 완전히 덮어주고 상쇄를 시키겠죠. 사실 네. 기록상으로는 여러분들이 실망할 수 있어요. 네. 뭐야 이승현 이거밖에 못하라고 실망할 수 있지만 네. 결국 당장 그 두 시즌을 KBL에서 뛰지 않은 선수가 네. 갑자기 그리고 이승현이 상무에서 뭐 30점씩 넣나요? 그렇죠. 아니죠. 네. 상무에서도 12점, 13점 넣었어요. 그 대표팀에서도 안 보이는 네. 게 훨씬 많았죠. 네, 그러니까 네. 결국 이승현의 가치는 네. 멀로의 네. 부담을 줄여준다. 네. 이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그렇죠. 저는 생각하는 네. 거죠. 예. 그래서 모션 오퍼스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네. 요 다음이나 다음 방송에서 네.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제가 추일승 감독이 이 모션 오퍼스를 좋아하는 감독인데 네. 추일승 감독에게도 추가적으로 제가 취재를 해서 네. 모션 오퍼스에서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예. 일단 너무 궁금하시면요. 일단 그 모션 오펜스가 크게 한 20가지 넘게 있는데 그냥 5명이 다 움직여서 하는 농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네, 네. 근데 디테일한 건 정지욱 기자가 다음 편에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 나머지 선수들은 그렇죠. 크게 뭐, 네, 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DB에 허웅이 들어가고요. 삼성에 김준일과 임동섭이 들어가고요. 이게 삼성도 어느 정도 이제 뭐 선수가 이제 보강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분명히 좀 효과는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삼성은 뭔가가, 그냥 임팩트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쓸 선수 2명 더 생긴 거죠. 그렇죠. 로테이셔널 네. 선수 2명 더 맞습니다. 있는 건데 네, 네. 반대로 지금 삼성은 사실 저희는 기대가 별로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삼성은 엄청 기대. 삼성은 엄청 기대하고 그렇죠. 있어요. 네. 네, 특히 이상민 감독이 엄청 기대한단 네. 말이죠. 저는 지금 잘 나가는 네. 이관희를 죽이는 뭐 그럴 수도 영향을 있죠.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네이트 멜러 포지션도 좀 정리를 해야 되고요. 이관희 로드 정리를 해야 되고요. 김동욱이 로드 정리를 해야 되고 임동석과 김준일이 들어오면서 어쨌든 조직력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팀의 어떤 컬러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조금은 어떤 거기에 대한 딜레마를 겪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저는 지금 삼성은 이관희를 그냥 쭉 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결국 김준일, 임동섭으로 인해서 이관희를 죽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네, 왜냐하면 네. 삼성이 그렇게 디테일한 전략을 내세우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리랜스에다가 약간의 수비 전술만 더하는 팀인데 예,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저 AAA BBBB 뭐 아밥이 아밥? 네. 아밥님이 문성군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곤이 오면 일단 뭐 기승호와 배병준의 롤이 좀 줄어들겠죠. 어쨌든 김세인 감독이 정말 그 신인 시절에 기용을 안 하면서 욕을 엄청 먹어가면서 뭔가를 조금은 만들어 놓은 선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분명히 쓰긴 쓸 텐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문성곤 선수도 그렇게 임팩트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런 건 나오겠죠. 뭐 좀 시원시원하게 속공 한번 하고. 네. 아. 그리고 또 수비 잘하고 네, 뭐 블락슛도 그리고 좀 뭐 잘하거든요. 아마 덩크슛도 뭐 한두 개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뭐 그 정도. 네. 네. 그 정도가 아닐까. 그리고 김우석 기자의 세 번째는 이제 KT가 네. 플레이오프를 나갈 수 있느냐. 그렇죠. 이 부분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5위 혹은 6위로 예상을 합니다. 5위, 6위. 네, 5위, 6위. 플레이오프는 간다. 일단 현대모비스 그리고 전자랜드는 뭐 1, 2가 거의 확정적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KC가 좀 올라갈 것 같고 오리온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5위 정도의 LG 그리고 DB 그리고 KT가 이제 그 오리온 경쟁을 한다.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또 하나를 제가 네. 기습적으로 여쭤본다면 네. LG는 어떻게 보세요? LG가 좀 애매하죠. 네. 네, LG가 애매하죠. 분명히 지금 LG가 좀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죠. 뭐 저희가 뭐 많이 얘기했다시피 LG는 조성민을 어떻게 쓰느냐를 진짜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최근에 조성민을 쓰기 시작하면서 네. 분명히 LG가 달라졌어요. 그 경기가 현대모비스하고 경기였는데 조성민이 어떤 무슨 패턴을 짰는지 아무튼 7점을 몰아넣는 경기가 있어요. 맞아요. 그때 유작 감독님이 엄청나게 당황한 얼굴을 했고 그 경기를 그냥 져버렸어요. 현대모비스가. 네. 그러면서 현적 감독이 뭔가 이제 머리를 탁 치는 느낌이 있었는지 그 다음부터 조성민이 거짓말처럼 살아났거든요. 네. 그러면서 메이시도 살아났고요, 김종기도 살아났고요, 그레이도 살아났고 다 살아났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상승할 요인이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현적 감독이 2년 차다 보니까 인기응변이 약해요. 또 이 방법들을 다른 팀들이 또 수비를 하기 시작하면 또 그거를 좀 수정을 하는데 좀 약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좀 앞날에 좀 아주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 얘기를 해드리자면 네. 제가 3주 전에 네. 방송에서 네.
KCC가 모비스를 잘 잡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아, 네. 뭐라고 아주 좀- 분석적으로 네. 설명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아까 그냥 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까하고 똑같아요. KCC 모비스는 아. 결국 2대2로 깨야 된다. 네. 근데 뭐 이거를 뭐 확인을 해보진 않았지만 네. 확인을 해보진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제 방송을 꽤 많은 구단의 관계자들이 보고 계세요. 네네네. 근데 제 방송이 나간 이후에 거짓말같이 모비스를 만나는 팀들이 2대1을 겁나게 합니다. 이따 하기 시작해요. 그냥 한 게 겁나게 해요. 네. 평소에 2대1을 전혀 안 했던 팀들이 네. 2대1을 겁나게 하는데 2대1을 겁나게 하고 그랬나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영상에서 그 본인이 자랑 시작이랍니다. 계속 말씀하시죠. 제 자랑에 실제로 네. 네. 한 구단의 전력 분석하시는 분이 네. 아. 확인을 해주셨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그리고 네. 그 네. 이정현을 살리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했어요. 예. 오금원 감독이 그렇죠. 이정현을 살리는 과정을 설명했는데 그렇죠. 네. 지금 조성민이 그 방법으로 살고 있어요. 네. 계속 하십시오. 반응 좋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죠. LG도 네. 스크린이 없는 팀이었어요. 스크린이.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전에는 메이스를 골 밑에 박아놓고 그냥 메이스 네. 줬어요. 그냥.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메이스가 막 들어가서 네. 막 더블 때 오든 말든 그냥 박아놓는데 네. 지금 메이스가 스크린을 씁니다. 네. 그리고 메이스가 스크린이 그리고 조성민한테 메이스가 할 땐 스크린을 걸고 네. 조성민이 컬을 할 때 스크린 한 명이 더 붙습니다. 네. 스크린이 없던 팀들이 네. 갑자기 스크린이 생기고 그렇죠. 2대1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모비스가 박살이 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 제 그 유튜브에 보시면 있어요. 네. 여기 영상닷컴 보시는 네. 분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네. 어쨌든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자 일단 2대1 수비라는 거는 7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수비법도요 공격이 최적화되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2대1에 대한 거는 뭐 아주 유명한 NBA의 그 누구죠? 스탁슨, 네, 스탁턴과 스탁턴. 말론이라는 콤비가 너무 잘 어떤 수비도 막을 수 없습니다. 네. 사실 뭐 유 감독님이 어떤 수비를 가지고 와서 그걸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라거나가 브라운한테 좀 버거워합니다. 네. 그리고 이정현 선수가 지금 현재로서는 2대1을 가장 잘하는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뭐 작년에는 저희가 뭐 가끔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왜 LG는 김시래와 김종규 메이스 2대1 쓰지 않았느냐. 근데 그걸 또 거짓말같이 쓰기 시작해서 그렇죠. 네, 잘 됐고요. 거짓말처럼 썼어요, 그죠? 조성민을 또 쓰기 시작하면서 또 됐고요. 네. 예, 그렇다시피 어쨌든 농구는 공격이 유리한 운동이거든요. 네. 근데 2대1을 최적화 지금 상황에서 2대1을 최적화한다라고 하면 네. 그 KCC와 현대모비스에서 매치업이 분명히 현대모비스가 좀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2대1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제가 거고요. 이거 반박할 거죠. 네. 데릭 노즈님이 이동환 기자가 모비스 파이트 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리바운드를 잘하는 선수가 라거나밖에 없어서라고 했는데 이종현 지금 다쳤지만 모비스가 파이트 수를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이종현이 있는데 뭔 상관이? 이종현보다 우리나라에서 리바운드 더 많이 잡을 수 있는 그렇죠. 심지어 이종현은 블락도 해. 네. 그러니까 스위치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동환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네. 이종현이 있는데 이종현보다 더 좋은 자원이 어딨냐. 좀 업되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KCC가 2대1 하는데 딴 팀은 잡히는 이유가 딴 팀은 2대2 수비를 잘해요. 그렇죠. 스위치를 기민하게 합니다. 네. 근데 모비스는 2대2 수비를 못 한다니까요. 네.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얘기해요. 모비스는 2대2 수비가 형편없다. 근데 그거를 딴 팀들이 그렇죠. 이용은 안 하고 같이 포스트로 2대2 수비가 약한 걸 이용 안 하고 포스트를 잡고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이제 뭐 다르지 않는 의견인 것 같은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동환 기자가 언제는 뭐 이제 그 2대2 수비법에 대해서 이만큼 쓴 기사를 봤는데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좀 이제 뭐 조금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좀 더 해봤잖아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어쨌든 2대1을 잘하면 그 제가 알고 있는 2대2 디펜스의 7가지 수비 방법으로 그 공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뭐 파이트 스루, 슬라이드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고요. 그죠. 그냥 두 사람의 어떤 센스적인 부분. 아까 김선영 선수도 보시지 않습니까? 계속 아이반 아스카와 2대1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서 11번, 16번을 뚫리는데 막지 않으려고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선영은 아스카를 이용을 해서 혼자 레이업도 하고요, 플로터도 하고요, 점프슛도 하고요.
다 해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런 거는 이론적인 걸 뿐이지 현실에 맞아요. 현실에 그렇죠. 들어가면 2대1을 정말 잘하는 지금의 이정현과 브라운의 어떤 그것도 사실 완성도가 70%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를 막기는 상당히 버겁다라는 게 제 생각인 저희 거죠. TTT 삼성공님이 네. 2대1 수비 정답이 없는 거 아니냐? 정답이 없죠. 그렇죠.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죠. 예. 근데 이런 거 했을 때는 완전 다르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모비스는 약점을 공략을 당하고 있고 그렇죠. 그 다른 팀들은 공략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공략을 당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해법을 쓰지 않고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안 그래도 네. 제가 조동현 코치하고 원래 네. 농구로 얘기한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아까 1시간을 얘기했어요. 아, 2대2 수비에 대해서. 근데 인정을 하던가요? 아니요. 네. 모비스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는 모비스 한동안 더 질 거예요. 아, 왜냐하면 조동현 코치는 네. 지금 모비스의 2대2 수비가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수비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죠. 네. 그럼 더 지고 나한테 다시 얘기하세요. 네네네. 네, 더 지고 다시 얘기합시다. 네. 네, 이렇게 얘기했죠. 아, 네. 뭐, 네. 이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확인이 되면 네. 언젠가 또 한 번 뭐 허락해 주시면 나와서 네. 아주 그냥 팩트를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쨌든 그죠. KT가 작년에 2대2 수비를 네, 못했거든요. 네. 모비스하고 똑같은 수비를 하니까. 네네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조동현 감독한테 그 얘기를 했었어요. 네. 모비스 상대로 포스트 농구하지 마라. 2대2 농구를 해라. 네네. 근데 네. 2대2 농구 물론 작년에 KT가 모비스한테 많이 이기긴 했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게 2대1을 해서 이긴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도 했죠. 그래서 유작 감독님이 네. 그 조동현 감독한테 져준다라는 소문까지 돌 정도였죠. 근데 그건 아니었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소문입니다. 그것도 썰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상황이 안 됐습니다. 네, 모비스가. 어쨌든 다시 이렇게 LG 얘기하다가 모비스 얘기를 하게 됐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됐고. 네. 자, 그다음에 뭐 일단은 용병제는 좀 이따 하고 네. 이제 제가 밑에 한용은 옛날 농구 현대모비스의 네. 우승 이 옛날 농구가 그렇죠. 저 한번 뭐 요거는 네, 한번 모비스의 이 지금 뭐 옛날 농구다 그게 아니고 결국 모비스는 네. 변화가 필요했어요. 네. 그죠? 모비스는 유재학 감독도 뭐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결국 변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아이라 클라크를 데려왔단 말이죠. 그렇죠. 아이라 클라크를 데려오시고. 아이라 클라크를 데려왔어요. 아이라 클라크를. 우리 시기 형님을 데리고 오셨죠. 아이라 클라크를 데려왔어요. 네. 결국 이거는 무슨 뜻이냐? 네. 우리가 우승했을 때 그때 거를 찾겠다 이거죠. 음. 결국 그러니까 2대2 농구가 2대2 수비가 뚫리는 부분에 대한 네. 해답을 내놓기보다는 네. 우승했을 때 그 농구를 다시 찾아가겠다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네. 지금 보면은 봐봐요. 함지훈 어쨌든 이종현이 뛸 수 없기 때문에 네. 그 함지훈의 비중이 높아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죠. 어쨌든 지금 상황이 양동근을 복귀하면 네. 또 양동근을 많이 쓰겠죠. 그렇죠. 그 라거나가 있죠. 네. 거기에 아이라 클라크가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거는 결국 3시즌 전에 모비스가 우승할 때 멤버예요. 그렇죠. 그러면 네. 결국 우리는 4시즌에 우승했던 동물을 다시 회귀하겠다 이건데 네. 결국 이거는 지금은 통하지 않는 농구죠. 저는 좀 다른 식으로 해석하긴 했는데 예, 일단 뭐 되게 논리적인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저는 여기 뭐 누가 쓰셨잖아요 지금 멘탈 잡아주기. 네. 예, 지금 라우라 선수가 좀 사실 경기마다 좀 이제 그 뭐 흔히 비속어로 대꼬북가 좀 있더라고요 요즘에. 예, 안 뛰는 경기와 뛰는 경기가 좀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뭐 라거나 선수와 약간 뭔가를 좀 뭐 라이벌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런 부분을 좀 조율하려고 데리고 온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제가 이제 좀 물어봤어요. 네네네. 왜 저는 왜냐하면 이제 팀이 보통은 팀이 위기에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뭔가 변화를 시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뭔가 첫 변화를 번째는 시도하죠. 이제 우리나라 감독들은 그걸 용병에서 찾으려고 해요. 결국은 많은 이제 부분은. 모비스는 그걸 선택을 했어요. 네. 저는 전 DJ 존슨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네. 어쨌든 그렇죠. 용병 교체로 DJ 존슨은 뭐 아니죠. 네. 네. 어쨌든 용병 교체를 통해서 네. 이거를 모색했는데 제가 물어봤죠. 왜 아이라 클라크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라틀리프의 멘탈을 잡아준 역할까지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교체 네. 선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라틀리프의 백업으로 올리는 선수가 없다. 그죠? 그렇죠. 왜냐면 없죠. 선수들 가서 많이 뛰고 싶은데 그렇죠. 그래야 자기 스트레스에서 다른 데도 가고 할 텐데. 그죠. 근데 안 오죠. 네. 이게 좀 백업이니까 그렇죠. 누가 오냐 이거죠. 네, 네. 네. 그리고 결국 이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면서 그렇죠. 라거나에 대한 케어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라 클락을 선택했다고 그렇죠. 하는데 네.
뭐 합리적인 이유긴 하네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결국은 그것도 네. 4년 전 얘기예요. 네. 라틀리프가 4살을 더 먹었어요. 아이다 클라크 말을 그럴 수 아직도 있죠. 들을 수 있을까요? 자기가 사실 지금 라거나는 사실 자기가 지금 뭐 아무튼 뭐 이제 귀환했지만 네. 어쨌든 그 용병으로 포함되고 있는 와중에는 네. 최고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예, 네. 뭐 플레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저는 뭐 아이다 클라크 결국 그런 거 생각해요. 유작 감독님이 결국에는 뭐 팀을 리빌딩을 해나가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오랫동안 믿어온 함지훈 양동근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 어쨌든 그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거 비슷한 차원이라고 봐요. 네. DJ 존스는 약간 김동량 느낌이에요. 그렇죠. 믿지 못하는 맞습니다. 거죠. 능력이 있지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네. 사실 김동렬이라는 선수에 대해서 네. 정말 잠재력이 높다고 많은 구단들과 이제 저희들이 저 선수가 좀 뛰는 걸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결국 김동량 같이 믿음을 못 하니까 그렇죠. 대신 5분 믿지 못해서 뛰지 못한 건데 그렇죠. 결국 그래도 내가 믿는 아이다 클르크를 갖다 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말이 좀 엇나갔네요. 근데 우승 여부에 대한 문제가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전에도 시즌 시작하기 전에도 제가 아마 이 방송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네. 타들 모비스가 우승 후보 나오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저는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모비스는 우승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네. 결국 그건 유재학 감독에게 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과연 그 원래 유재학 감독이 지금 생각하고 원래 구상을 했던 빠른 농구를 네. 유지를 하고 있다면 네.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다만 이거를 결국 유재학 감독이 왜냐하면 유재학 감독이 빠른 농구를 해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네. 원래 했던 농구가 안정적인 농구 네. 그리고 그런 수비 중심적인 농구였기 때문에 약간 그런 글로 회귀해 가고 있다? 혼란이 올 수 있죠. 혼란이 올 수 있다. 왜냐면 예. 나는 빠른 농구를 한다고 했지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혼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거였던 한계랑 또 하나는 저는 2년 전부터 모비스의 2대2 수비가 엉망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언젠가 저거는 결국 누구한테는 잡힌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게 수정되지 않는 한은 모비스는 우승할 수 없다고 그러면 판단했어요. 누군가가 조금 더 치고 올라오면 그 안에 결승전에서 그게 단다라고 하면 잡힌다고 잡힐 생각했어요. 수 있다. 그래서 예. 정규 리그는 어떻게 선수 구성이 워낙 좋으니까 정규 리그는 끌고 갈 수 우승을 끌고 갈 수 있겠지만 결국 단기전에서는 잡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제 말이 뭐 맞진 않겠지만 네. 제가 생각하는 걸로 치면은 모비스는 우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이제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모비스의 아킬레스건이긴 하지만 지금 우승권에 근접한 팀들이 아킬레스건이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네.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우승으로 꼽고 있는 뭐 전자랜드는 그렇지만 뭐 KCC나 네. 그리고 뭐 어쩌면 LG나 이런 팀들이 전력이 약간 극대화가 됐을 때 분명히 모비스를 넘어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아직 그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모비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수적으로 다시 팀을 꾸리면서 어쨌든 우승을 해서 모든 퍼즐을 지금 다시 맞춰가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이대성이랑 퍼즐만 다시 조금 건강하게 돌아오면 다른 팀들이 거기에 어떤 보수적인 안정적인 부분을 넘어서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것도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럼요. 저는 지금 KCC하고 LG가 얼만큼 완성도를 끌어올리느냐가 전 되게 그게 좀 관건인 게 아닐까. 현대모비스는 그러니까 전력이 많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색깔은 좀 바뀌어도. 근데 KCC가 그 전력을 넘어설 수 있느냐, 혹은 LG가 넘어설 수 있느냐, 아니면 KT가 더 최적화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단기전에 가면 KT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그 높이라는 게 지금 실점 1위거든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거기서 넘어가면 이제 네. 제가 후반기에 지켜볼 요소가 김우석 기자하고 내용이 똑같아서 바꿨어요. 제가. 네. 그다음에 용병 바꿀 팀이 있을까? 네. 용병 바꿀 팀이 있을까? 용병을 바꿀 팀이 생각하시기에 있을까요? 바꿀 만한 팀이 있다고 보세요? 그럼 뭐 굳이 꼽자면 KCC하고 뭐 KT, KT 쉐인 깁슨과 KCC가 이제 티그에 대한 부분이 좀 되게 딜레마일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KT는 용병을 바꾸겠다. 네. 이렇게 한 건 그렇죠.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네, 네, 네. 아닌데 네. 교체를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근데 다만 음. 다른 리그에서 데려오려면 바이아웃을 지출을 해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선수를 데려왔을 때 네. 어떻게 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과연 무리해서 왜냐면 이미 외국인 선수 계속 바꿨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렇죠. 그냥 구단 입장에서 구단이나 팬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아프니까 그렇죠. 바꾼 거죠. 네. 근데 그렇죠, 그렇죠. 돈 주는 음. 기업 입장에서는 야씨 뭔데 자꾸 용병을 바꿔 하는 거죠. 네. 물론 이거 왜 그냥 뽑았어, 지금 그냥 이거? KBL 그냥 농구판만 보면은 네. 농구판만 보면은 그렇지. 바꾸는 게 당연히 아픈데 그렇죠. 다 바꿔야지. 아, 근데 그럼요. 대기업 입장에서는 쓰는 돈은 나가잖아요. 계속 그렇지, 바꾸든 그렇지. 이 선수가 이 선수 나간다 해도 바꿔주든 비행기 값 나가지. 네. 대리면 바이아웃 그렇죠. 나가지. 뭐 나가지, 뭐 돈이 나가지. 나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KT 입장, 그러니까 부산 입장에서는 이게 위에 얘기, 저 용병준 좀 바꾸는데 이 돈이 필요하다 하면은 그렇죠. 야 바꿨잖아 얼마 전에 뭘 또 바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죠. 장난하냐? 지금 이런 게 네,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교체를 고려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네. 다만 어쨌든 KT가 그렇죠. 좀 더 아지라면 사실 깁슨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이거 원래 수준이 이렇게 그렇죠. 높은 선수가 아니. 다만 네. 이제 제가 이전에 깁슨 선수를 소개할 때도 이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 선수 슛 원툴이다 원툴. 원툴이면 결국 이 툴이 안 됐을 때 다른 툴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원툴이 통하면 땡큐. 이 원툴이 안 통하면 다른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결국 이 원툴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 선수가 가진 장점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정답은 저도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요거는 조금 더 봐야 돼. 그러면 로건을 다시 데려오겠다 이렇게 말을 쉽게 하지만 네.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아팠던 선수를 다시 데려오기는 그렇죠. 쉽지 않아요. 네. 않아요. 그거는 이제 그거 리스키한 그렇죠.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렇죠. 아팠던 선수 승부를 내야 되는 시기에 부상을 갖고 있는 선수를 다시 데려온다. 그렇죠. 그거는 또 다쳤을 경우에 생각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시즌 막바지에는 한 경기 한 경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요. 또 그 다쳐서 네. 또 교체하고 이런 네. 기간을 가져가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큰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올려주시는 글들 중에서 두 가지가 좀 많네요. 뭐 쇼터라는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티그라는 선수. 일단 저는 쇼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모비스가 연령이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쇼터만큼 에너지를 갖고 있는 선수가 그닥 많지 않아요. 네. 그리고 쇼터가 또 3번 혹은 4번까지 수비가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트랜지션 잘하죠. 네. 물론 턴오버에 대한 리스크는 있을 것 같아요. 현대모비스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저는 있어야 되는 선수라고 판단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티그 선수라는 선수에 대해서 막 재미삼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티그의 그거라면 오데리언 바셋을 데리고 와서 어쨌든 KCC는 전부 다 슛을 던지고 수비 한 명은 끌어낼 수 있는 선수니 SK의 리온이 있을 때 분명히 그 바셋의 문제점은 이 올려놓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트라우마를 좀 벗어났던 적이 있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선수들이 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데리언 바셋 혼자, 그러니까 지금 티그의 부족한 점은 어떤 리더십적인 부분, 소극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차라리 뭐 바셋이 낫지 않을까라는 뭐 재미삼아 얘기도 해봤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티그도 뭐 교체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죠. 바셋은 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SK 아니면 올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외국인 선수 바꿀 팀은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는 네. 뭐 그 티그가 좀 아쉬운 KCC 그렇죠. 그리고 깁슨. 지금 깁슨 네, 그렇죠. 요 정도인데 네. 일단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KCC는 바꿀 계획이 없고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 KT는 네. 어쨌든 고려는 하고 있다. 그렇죠. 이 정도가 팩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들은 그냥 썰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뭐 트레이드 네. 이제 트레이드 4라운드 종료까지가 트레이드가 마감일인데 네. 다시 한번 트레이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면 일단 지금으로서는 트레이드 얘기가 딱히 나오는 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네. 김석 기자 얘기로는 뭐 구단이 네. 좀 얘기는 국내 있었으나 선수에 대한 국내 선수끼리의 있었으나 네. 있었으나 네. 결국에는 뭐 그냥 그렇죠. 없는 얘기가 있고 3번 포지션에 대한 어떤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네. 다만 국내 선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이런 트레이드를 시도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그 선수한테 상처가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저희가 그 선수들을 그렇죠. 거론할 수는 네. 없어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거군요. 포스터는 네. DB가 바꾸지 않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저희가 방송 초기에 말씀드렸어요. 네. 네. 방송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네. 포스터는 DB가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포스터는 DB가 재계약을 하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 요소죠. 네. 외국인 선수 제도가 어떻게 바뀔까? 네. 이게 이제 뭐냐면 답이 없는 얘기죠. 네. 사실. 요번 1월 말에 네. 이사회가 열립니다. 그렇죠. 이 이사회에서 결국 얘기가 이제 여기서 외국인 선수 제도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가 논의가 된다고 하네요. 물론 그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다만 그렇죠. 이제 좀 더 결정이 되지 않더라도 네. 네. 좀 더 구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장신 한 명에 단신 한 명 가는 네. 거는 유지를 할 것 같아요. 다만 장신은 신장 제한 없어지고 네. 그리고 단신 186은 그냥 갈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이들을 자유계약을 네. 하는데 네. 제한을 둘 것인가 그렇죠. 안 둘 것인가 네. 금액 제한 네. 금액 경력 제한을 둘 것인가 네. 두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처럼 외국인 선수 2명이 동시에 뛰는 쿼터를 만들 것인가 줄일 것인가? 아니면은 네. 그냥 4쿼터 다 외국인 선수 한 명만으로 그렇죠. 2명 보유에 네. 한 명으로 갈 네. 것인가 네. 이거를 결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지금 그 KBL이 이제 이 용병제 외국인 선수 제도와 관련해서 많은 이제 그 외부의 의견을 취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보이스포 KBL이라고 이제 네. KBL에서 그 팬들 저희 농구발전위원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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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이세요. 그렇죠. 네. 위원이세요. 네. 거기와 농구발전위원회의 어떤 종합적인 의견은 어쨌든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국내 선수의 포션을 좀 늘리자. 예. 이유는 국내 선수가 스타가 살아나야 네. KBL의 관심도도 올라간다. 그래서 뭐 아주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많은 구단들이 2명 보유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네. 한 명을 보유하면 다쳤을 때 그렇죠. 리스크 때문에 그렇죠. 2명을 좀 선호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은 뭐 한 명 쪽으로 가고 그리고 또 국내 선수가 뛰는 쿼터를 늘리자라는 쪽으로 좀 많이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의견이 너무 다양해서 아마도 이제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갈 텐데 그때는 아마 결정을 해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제 네. 당장 다음 시즌에 스카우트를 준비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근데 이 얘기는 뭐 이제까지 KBL이 한 7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20번 이상의 어떤 변화를 그렇죠. 줬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정답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의사결정이 어떻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처럼 뭐 단신 외국인 선수가 온 거에 대한 거는 분명히 재미를 위해서 분명히 줬고요. 네. 그리고 장신 용병을 제한한 것도 사실 그렇게 반대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국내 선수의 포션이 살아나는 영향을 주긴 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이제 바뀌는 어떤 외국인 선수 제도도 거기를 어떻게 팀들이 가장 그 최적화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가 좀 남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후반기 지켜볼 요소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이렇게 짚어봤습니다.